네, 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인명구조와 응급처치에서 수상에서의 처치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응급처치 부분에서 심폐소생술 이외에 여러 가지 응급처치에 관한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폐쇄로 인한 쇼킹인데요. 한번 볼까요? 기도 폐쇄로 인한 쇼킹 상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방해하고, 즉 산소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인해 급격한 혈중 산소 포화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어버리고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매우 급박한 응급처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폐쇄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목의 부상이나 과민성 충격과 같은 의학적인 응급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혀에 의한 것인데,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산소가 결핍되어 혀나 근육이 이완됨으로써 후두의 뒤쪽을 막아서 기도가 차단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즉 기계적인 어떤 음식물이나 구토물, 혈액이나 점액 등의 이물질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폐쇄되는 그런 기도가 차단되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무의식의 환자에게서는 혀가 기도 폐쇄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의 내용물이 역류되거나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될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익수 환자의 경우에 위의 내용물이 역류함으로써 인해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빼는 작업을 실시하고 인공호흡 2번 불어넣기를 실시해 줘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강 내 출혈로 인해서 응고된 혈액 때문에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치아 없는 노인이나 의식 저하 환자라든가 소아인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치아 없는 노인, 의치나 상해 후에 손상받은 조직 때문에 또는 치아나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소아인 경우에도 보통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어떤 뭐 물체 같은 것들을 입에 넣어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완전 기도 폐쇄는 성대 주위의 상기도 부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도 폐쇄의 분류 및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폐쇄의 분류 및 증상과 함께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곤란인 경우에 느리거나 빠른 호흡 내지는 헐떡거리면서 쌕쌕거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는 119에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환자가 호흡하기 편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침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흡 정지 상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면 119 구조 체계에 요청을 하고 바로 인공호흡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식이 있는 부분 기도 폐쇄인 경우에 증상을 보면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숨소리가 상당히 거친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기도폐쇄가 계속 지속되면 119 구조체계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물질 배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침을 격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등을 두드린다거나 이와 같은 그런 경우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기침을 계속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완전 기도폐쇄인 경우에 약한 기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말도 못하고 호흡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이 있는 완전 기도폐쇄인 경우에는 복부 밀초 올리기를 통해서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하겠는데요. 119에 구조 요청을 한 후에 복부 밀초 올리기를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명 하임리법이라고도 하죠.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완전 기도폐쇄인 경우에는 호흡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119 응급구조 체계에다가 요청을 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번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을 실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복부 밀어내기법, 일명 하임리법이라고도 하죠. 환자를 뒤에서 안아야 되는데 환자를 뒤에서 안을 때 완전히 밀착되도록 뒤에서 안아서 환자의 체중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복부 부분, 다시 말하면 검상돌기, 흉골 바로 밑에 쪽에 검상돌기라는 조그마한 뼈가 있는데 그 부위와 배꼽 사이, 소위 말하면 배꼽 위에 3cm 정도 부위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부분을 배에 대고 다른 한 손을 감싼 상태에서 복부를 후상방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후상방을 직선 형태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데 한 번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은 샴페인 뚜껑을 따는 마개를 터트리는 그런 효과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본다고 다른 어떤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한테 실습을 해본다고 함부로 세게 이렇게 했다가는 좀 장기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응급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한테 연습을 해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의식이 있는 영아의 기도폐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영아인 경우에는 응급처치자의 팔 부분이 팔의 전환 부분이 영아의 다리 사이를 통과하여 영아의 턱 부분을 얼굴을 감싸 안은 채 처치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지지를 한 채 그래서 영아의 영아의 머리를 가슴보다 낮은 자세로 유지한 채 양쪽 어깨 사이를 5회 정도 처치자의 손꿈치로 칩니다. 5번을 칩니다. 다시 자세를 바꿔서 다른 팔로 영아의 후두부를 손으로 지지한 채 처치자의 허벅지 위에 지지를 하고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 위치에 5번 정도 손가락으로 5번 정도를 누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 영아인 경우에는 복부 외상의 위험 때문에 복부 밀쳐 올리기, 다시 말하면 하임리법을 실시하지 않고 가슴 압박을 실시를 합니다. 이 영아인 경우에는 구조호흡 직전에
구강을 살펴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가락으로 구강 내에 이물질을 이렇게 넣어서 찾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반면에 의식이 없는 영아의 기도폐셋이 처치하는 방법은 영아를 바로 눕히고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은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있는 영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9에 신고는 해야 되겠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 30번 압박, 2번 불어넣기, 30번 압박, 2번 불어넣기를 5회 정도 실시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이와 같이 실시한 다음에 한 사이클 돌 때마다 구강 내에 이물질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상태라면, 이물질을 발견했으면 손가락으로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 후에도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회복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영아인 경우에 3세 이하의 영아의 사망률이 사망사고인 경우가 70에서 80%가 질식사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폐쇄 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자, 특수한 상황의 기도폐쇄를 한번 볼까요? 가슴 밀어내기법, 가슴 압박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 비만하거나 임산부일 경우에 뒤에서 감싸 안고 복부 밀쳐 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환자가 너무 비만일 경우엔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고, 임산부인 경우엔 복부를 밀쳐 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의 엄지손가락을 환자의 흉골 중앙에 대고 심폐소생술 할 때의 그 위치와 같습니다. 흉골 중앙에 대고 빠르게 수평으로 끌어당긴 후에 이물질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에 복부 밀쳐 올리기는 하임리법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복부 밀쳐 올리기는 복부에 장기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회복된 후에도 병원에 후송돼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흉부 압박법, 가슴 밀어내기법, 흉부 압박법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복부 밀쳐 올리기 하임리법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아닌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반인을 상대로 연습을 한다거나 실습을 같은 힘의 세기로 실습을 해보는 것은 절대로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흉골이 좀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응급처치 실시 방법은 말 그대로 급박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장기 손상, 흉골, 골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호흡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수한 상황의 기도폐쇄 두 번째, 상복부 혼자 밀어내기법. 상복부 혼자 하임리법, 복부 밀쳐 올리기를 실시하는 거죠. 아무도 없고 환자가 혼자 있을 경우에 의자나 의자 등받이 쪽 위쪽에 위쪽 끝이나 탁자 등의 옆날 등에 대고 복부를 그 의자 모서리에 밀착시킨 다음에 주먹을 복부 중앙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감싼 채로 상체를 의자 쪽으로 힘주어서 강하게 압박을 시킵니다.
기침과 함께 몇 차례 압박해서 스스로 복부 밀접 올리기를 실시를 해도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 전에 빠르게 외부로 탈출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집안에 혼자 있는 경우엔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엔 최소한 엘리베이터 안에라도 들어가서 쓰러져야 CCTV라도 누가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1층이라든가 다른 건물인 경우에 빠르게 바깥으로 길거리로 나와서 의식을 잃더라도 나와서 쓰러져야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119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외부로 나와서 탈출해서 쓰러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인 경우에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 처음 2번 인공호흡을 실시했을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기도를 재개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게 될 텐데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기도폐쇄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단순한 심정지 상태인 환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실시해 봤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도를 재개방해서 실시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 응급처치를 할 때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 심정지 상태로 판단을 해서 흉부압박 30회 이물질 확인했으면 제거하고 인공호흡 2회 실시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경우에 심정지 상태로 판단해서 바로 CPR을 똑같이 동일하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 응급처치에서 다시 2번 정도 인공호흡을 해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면 똑같이 반복해서 CPR 중간에 입안에 이물질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중간에 들어가죠. 나머지는 심폐소생술과 동일합니다. 가슴 압박 30회 실시하고 이물질 확인하고 제거하고 인공호흡 2번 반복해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쇼크를 한번 볼까요? 쇼크. 자,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의 원인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신체의 모든 부위에 순환시킬 수가 없어서 필요한 산소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와 심장, 폐 등 생명기관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온전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모든 부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쇼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쇼크의 종류를 보면 시민성 쇼크가 있고 저혈량성 쇼크가 있고 신경성 쇼크가 있는데 시민성 쇼크인 경우엔 심장이 손상돼서 펌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저혈량성 쇼크는 혈액이 소실돼서 심혈관계 혈액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쇼크를 말합니다. 신경성 쇼크는 혈액량은 충분하지만 혈관이 갑자기 확장돼서 환류가 충분히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쇼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쇼크의 증상을 보면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징후로는 빈맥과 피부혈관 축소 증상은 즉 그 피부가 창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30%의 출혈이 있기 전까지는 그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외상을 당한 환자가 피부가 차갑고 창백하고 맥박이 빨라지면 쇼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아의 빈맥인 경우엔 분당 그 169회 이상이며 아동기 이전의 아동은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140회 이상, 성인은 100회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노인들인 경우에는 쇼크일지라도 빈맥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그 쇼크의 증상을 임상적으로 한번 보면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얼굴과 입술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품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동공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맥박이 빠르면서 약해지거나 잘 잡히지 않은 그 맥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자, 증상을 여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 나고 메스껍고 구토와 헛구역질을 하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맥박이 약하고 또는 빠르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무서운 긴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지혈을 해주고 다리를 높이 올려줍니다. 다리를 높일 경우에는 30cm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음식물과 음료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급처치 상황에서는 따뜻한 음료나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혹시나 그 내장에 부담을 주어서 그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치료를 할 때 좀 위세척을 해야 된다거나 제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에서는 약이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혹시라도 구토하는 환자가 있다면 회복 자세를 취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상인명구조 상황에서 익수자를 구해냈을 때 그 물을 빼줘야 되는데 구토하는 환자를 옆으로 뉘어서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상태에서 그 구토물이 기도로 더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이 잘 빼질 수 있도록 회복 자세를 옆으로 뉘는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를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기 다리를 높여준다라는 이 부분에서 머리 부상자나 뇌졸중 환자, 심장질환자나 호흡장애자나 가슴 부상자는 다리를 올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CAB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죠. 순환, 컴프레션, 기도, 에어웨이, 호흡, 브리딩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쇼크 환자인 경우에 환자의 자세를 응급처치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쇼크 환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자세로서 다리를 30cm, 2, 3cm 정도를 높여줍니다. 이 경우에는 머리나 목, 척추에 부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눈에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눕히지를 않아야겠습니다. 누워 있는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가슴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또 호흡기 질환 등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좀 상체를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토하는 경우죠. 심폐소생술 후에 소생된 경우에도 이런 회복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7개월 이상 된 그 임신 말기의 환자인 경우엔 대정맥이 압박돼서 순환 혈류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왼쪽 옆으로 눕혀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응급처치, 특히나 쇼크 환자의 응급처치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머리나 목, 척추 등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특히나 복부 외상 시에는 다리나 머리 부위를 높이지 않은 채 똑바로 바닥에 그냥 눕혀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체온 유지가 중요하겠는데요. 환자를 그 안전한 곳으로 눕힌 다음에 보온 처치를 해서 체온 손실에 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특히나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